안녕하세요. 2024년 2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저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물론 굉장히 잘하고 있죠.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이 다 깔끔하고 스마트하고 말도 아주 참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짚어서 참 잘하고, 이재명과는 정말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동훈 위원장이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월 10일 날 치러지는 총선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될 수 있겠구나.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보수가 대승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서너 달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라는 게 별스럽지 않았잖아요.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이 여당인데 그동안 지지율이 별로 높게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오면서 굉장히 모든 면에서 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지율도 잘 나오고 있고요. 모든 면에서 잘 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공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잡음이나 불협화음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뭐 너무 조용하게 가다 보니까 뭐 흥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잘 가고 있으니까 내분이 일어나야 됩니까? 공천에서 막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헐뜯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정말 조용한 경선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는 이제 공천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물론 이제 공천을 맡아서 하는 공심위가 있지 않습니까? 공심위에서 물론 이제 잘 하지만, 그래도 그 짧은 기간에 경선을 신청한 사람들의 면면을 낱낱이 다 훑어볼 수는 없어요. 그냥 올라온 서류를 잠깐 검토한다든가, 아니면 그 후보자와 관련된 기사를 검색한다든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없는가, 이런 정도일 것이고, 공심위 안에 어떤 유력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도와주고 싶은 아무개에 대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추천하는 쪽으로 가서 기울어 버려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 경선을 하는 데 있어서 평가하는 것이 이제 정성 평가가 있고 정량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정량 평가를 하면 그동안에 뭐 당 기여도라든가 당에서 활동한 거라든가 이러한 것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정성 평가라고 하는 것은 비대위원장이나 또는 이 당 차원에서 아주 핵심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단수 공천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길이 비대위원장에게 있잖아요. 당대표에게. 민주당 이재명은 지 맘대로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가 공천 주고 싶은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지 여론조사 방식을 동원해 가지고 주고, 줘서 안 될 사람, 자기에게 정적이 될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그러니까 오늘 민주당에서 임종석 같은 경우도 공천에서 탈락시켰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 방식이에요. 이재명은 공천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나중에 자기와 무슨 대선 후보가 된다든가 아니면 당대표를 한다든가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상대가 될 사람에 대해서는 공천에서 배제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철저하게 사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식, 자기 방식으로. 아마 국민의힘에서 이런 식의 지금 민주당에서 하듯이 이재명이 하듯이 국민의힘에서 한동훈이가 반의 반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민주당에서 헐뜯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저렇게 하면서도 이재명은 그거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잖아요. 뭐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온 거다. 뭐 이렇게 하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뭐 다 이해가 안 되지만 이재명은 이번 공천하는 것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공천을 하고 있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재명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재명이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도 정말 그 정당 생활은 오래 안 했지만 아니 꼭 이런 사람들은 좀 단수 공천해서 살아 돌아오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관여를 해서 비대위원장으로서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는 거니까 그런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냥 공관위에 맡겨 버리고 있어서 좀 그런 아쉬움이 들어요. 그래서 꼭 이 사람은 좀 살려서 국회의원에 당선시켜 가지고 국회로 가면 역할을 잘할 사람이고 또 민주당과 싸움에서도 절대로 밀리지 않을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 몇몇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좀 단수 공천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방법도 정성평가 차원에서 필요한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너무 그런 쪽으로 안 하고 그냥 깨끗하고 투명하게만 하고 있어서 뭐 그것이 장점일 수도 있지만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감동이 없다 뭐 이렇게 국민의힘 경선은 감동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그만큼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니 경선에서 어떻게 지금 국민의힘 하는 것이 감동이지 어떤 다른 게 뭐 싸우는 게 감동입니까? 경선 불복하고 막 싸움이 일어나야 그게 감동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여주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후보들이 경선에서 탈락되고 다시 이제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도 이번 선거가 중요하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철저하게 희생하고 양보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미덕을 보여주고 있어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이 잘하고 있고 또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